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화여자대학교의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의 2021학년도 신입생 선발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대의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전형별 선발 인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작년과 비교하여 모집 인원의 큰 변화가 없습니다.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약간 감소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모집 인원이 소폭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의 모집 인원도 변화가 없습니다. 건대 또한 안정적으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전형별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건대는 종합전형을 두 가지 형태로 선발합니다. 일반적인 종합전형인 KU 자기추천 전형과 그보다는 교과적인 요소가 조금 더 강조된 KU 학교추천 전형이 그것입니다. KU 자기추천 전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형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즉, 서류평가로 일정 인원을 면접 대상자로 추린 후 면접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서류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당연히 없습니다. 작년의 경우 면접은 수능 이후 실시되었으며 올해도 그러리라 예상됩니다. 서류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학업 능력과 전공에 대한 이해 및 관심입니다. 학업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학교시험, 즉 내신 점수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전공과 관련 깊은 교과목의 성적은 중요하게 평가되는 항목이니 본인의 학생부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면접은 위와 같은 평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공에 대한 관심과 경험, 의사소통 능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등을 면접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임을 미리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접 일정이 수능 이후에 진행되므로 건대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수험생부터 소신 지원하는 학생들까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 일반고 기준 내신 2등급대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함을 예년의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종합전형이 내신을 기계적으로 점수화하는 것이 아니므로 절대적인 등급은 아닙니다. 본인이 일반고에 재학 중이고 3학년 1학기까지 전 과목의 내신 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 골고루 퍼져 있고 관심 분야가 비교적 뚜렷하다면 지원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KU 학교 추천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KU 자기 추천 전형과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단 자기 추천 전형과는 다르게 내신, 즉 교과 점수가 정량적으로 반영됩니다. 또한 학교 추천 전형은 재학 중인 고교의 추천을 받아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추천 제한 인원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도 지속될지는 4월쯤 발표될 수시모집 요강을 살펴봐야 확실해지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며 면접 또한 없습니다. 면접이 없으므로 학생부가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은 지원하지 않을 것이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내신 성적이 일정 부분 반영되므로 내신 성적이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정도인 학생 중에 수능으로 건대 이상을 진학하기 어렵겠다 싶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수능에 자신이 없으나 내신 성적 및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한 학생들은 지원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전형은 논술 전형입니다. 건대의 논술 전형은 논술 100%로 선발하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합니다. 교과 등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논술에 강점이 있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정도의 수능 준비가 되어 있다면 지원해 볼 만하겠습니다. 논술은 수능 이후 실시될 것으로 예측되며 지난해에도
수능 이후 논술 일정이 있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건대는 인문논술, 상경논술, 자연논술 세 가지로 논술 출제 유형이 나뉩니다. 보이는 표는 작년 건대 논술 전형의 논술 출제 유형을 나타낸 것이며 작년 모집 요강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인문사회 1계열이 인문논술, 인문사회 2계열이 상경논술, 즉 상경계열로 분류할 수 있는 경영학과, 경제학과 등의 학과에 지원했을 때 출제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1과 2의 차이점은 2에는 수리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본인이 지망하는 학과가 상경계열에 속하는 학과라면 수리 논술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보고 싶은 학생들은 건국대 홈페이지에서 논술 기출 문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연계열은 수학은 필수 과목이며 과학은 생원, 화원, 물원 중 지원하는 학과별로 지정된 과목을 응시해야 합니다. 단, 지원학과에 지정 과목이 없을 때는 위 세 가지 과학 과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시험을 보면 됩니다. 따라서 논술 전형의 지원을 고려하는 자연계열 학생들은 본인이 지원하는 학과에서 어떤 과목을 지정했는지에 따라 과학논술 시험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중심 전형인 정시 모집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는 정시 모집에서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며 영어 및 한국사는 등급별 점수를 이용합니다. 탐구 영역은 탐구 100분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형태입니다. 대략 국수사 평균 100분위가 인문계열은 92에서 93 사이, 자연계열은 국수가 평균 100분위 89에서 91 사이에서 합격자가 형성되어 왔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건국대 역시 국어, 수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하므로 올해 수능 난이도가 어땠으며 나는 어떤 표준 점수를 국어, 수학에서 받았느냐가 중요하므로 평균 100분위 성적은 대략적인 참고사항 정도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는 계열별 수능 과목의 반영 비중을 나타낸 것입니다. 계열별로 과목별 비중이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4개 영역을 골고루 반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및 한국사의 등급별 점수는 아래 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어의 경우 자연계열은 2등급까지 만점을 부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사는 4등급까지, 즉 한국사 만점 50점 중에 25점 이상만 획득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므로 이 역시 참고하여 과목별 시간 분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국대학교의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계획안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국대학교의 선발 계획안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